내려가서 아버님이 일을 도와야겠다고 했었 그때 일이에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그냥 대학생이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아버님이 쓰러졌다고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그때 농사일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 농사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애가 간다고 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 뭐랄까 그 농사 일에 약간 도움이 되면서도 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인력사무소를 가봤는데 거기서 도계장 일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. 도계장. 도계장. 게장인데 그러니까 닭 잡는데. 도계장. 도살장처럼. 네. 그러니까 도살장은 이제 소돼지 이런 걸 잡는 건데 도계장이라고 따로 있어요. 닭게자 써가지고. 네. 그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데는 몇 군데 없는데 제가 간 데는 그 큰 데 중에서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퍼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몇 킬로 안에 있는 닭을 몽땅 다 전멸시켜야 되니까 무섭다. 그거를 약간 좀 소형으로 약간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조금 해보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생성된 얼마 안 된 좀 신식 장비가 있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폐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먹는 닭이 아니야 그러니까 먹는 닭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공장은 완전히 기계화가 돼가지고 닭 뭐 털 뽑고 어쩌고 몽땅 다 무조건 기계식인데 제가 간 데는 그 작업장도 약간 컨테이너 비슷하게 해놓고 기계식이 다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약간 필요한 조금 그런 데였거든요. 아버지가 그때 그 농사일 중에서 닭 키우는 게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가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정말 가봤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또 힘쓴 거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들었어요. 거기다 그 있는 데가 되게 산속이라서 약간 도계장이 아무래도 좀 닭 잡는 데긴 하지만 이제 도살장은 제가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도계장은 정말 하루에 잡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주변에 이게 꺼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멀었어요. 주변 민가 같은 게. 차로 가도 한 30분, 40분? 많이 떨어졌을 민가보다 거예요. 40분. 그러니까 완전 그냥 산속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게 그 근처에 그러니까 그게 산 거의 한 꼭대기에서 약간 밑에 있는 약간 그 중턱이랑 꼭대기랑 사이에 있는 그런 쪽에 있었고 언덕을 넘어가서 조금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은 거기에 그러니까 딱 말이 딱 5글자 적혀 있었어요. 교회 수련장. 컨테이너 박스. 산소. 컨테이너 박스에 그런 게 컨테이너 박스가 그때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수련장이 하나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쪽이 그나마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고 그 다음 가까운 데 정말 그 떨어진 민가 그런 데 있었었는데 처음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정말 일에 적응하려고만 난리를 치다가 일이 약간 적응되니까 이제 주변 산골이고 하니까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. 거기서 약간 좀 여기가 좀 불쾌하다고 느꼈었던 게 닭을 잡는 건 분명히 기계가 잡기는 하지만 그 닭이 죽어나가는 데가 뭔가 약간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더운 것 같은. 덥다고? 네.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일했던 데가 여름이긴 했었었는데 뭔가 공장에 있는 다른 것보다 그 닭을 직접 죽이는 그곳만 뭔가 다른 데보다 열기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정도의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회 수련장 그쪽은 약간 딸기 냄새가 많이 났어요. 그러니까 마른 교회라고 써있지만 그 기독교 같은 그런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도 약간 주변 사람들이 좀 험담하고 여기 이상한 데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조금 안 좋고 근데 그런 데서 작업을 하다가 하루 있었던 일인데 그 전날에 갑자기 그때가 뭐 다른 큰 업체에서 갑자기 물량을 좀 추가 생산을 해달라는 이 들어와가지고 밤까지 거진 작업을 쭉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작업 끝날 때가 한 새벽 한 2시? 1시 반? 이때까지 계속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팀장님이랑 몇 분은 이제 다 그거 탑차에 싣고 나서 가고 저는 그 작업장에 남아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하니까 거기서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밤을 이제 그쪽에서 새고 정리를 하고 이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. 혼자? 네, 혼자. 허리다. 거기서 이제 그분들은 갔다가 이제 오면은 한 새벽 4-5시쯤 될 테니까 이제 그 다음 날은 쉬자 약간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리를 싹 다 한다 그 정도 시간이 한 3시 약간 넘었을 때 한 그때쯤 대충 이제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거기 어떻게 혼자 있냐?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일이 있고 막 갑자기 업무가 밀려 있으니까 그냥 하잖아요. 근데 하고 다 치우고 나서 끝났다 하고 릴렉스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 느낌상은 한 몇 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거기다가 계속 그 기계는 스탑된다고 하다가 팍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돌아가기도 하고 약간 그런 움직이는 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닭이 없어도? 네. 그래서 너무 있기가 불쾌하니까 그냥 후레쉬 들고 밖에 나갔어요. 잠깐 산책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.
이거 그거네. 공포 영화에서 왜 저래? 아까 동민이 형이 왜 저래? 말씀하신 저 약간 왜 혼자 왜 왜 저래? 가? 저 왜 저래? 왜 가? 왜 나가? 아유, 그냥 혼자 아유, 일찍 진짜 나가면 안 돼. 아이 새끼야. 그래서 손전등 하나 들고 그 새벽에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산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중턱 너머에 그 교회 수련장이 있다는 쪽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뭔가 웅얼웅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뭐 경전외우나?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때 생각났던 게 얼마 전에 그때 마을 이장님이랑 그쪽 사람들이랑 싸웠다 그러더라고요. 밤에 시끄럽게 한다고 너네 뭐 하는 짓이냐고.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할까 갑자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. 왜 저래?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동영 들고 갔어요. 그래서 언덕을 넘을 때쯤까지 가다 보니까 왠지 이거를 제가 약간 그 공포 그거 비슷하게 그냥 대놓고 이렇게 훅 보면 뭔가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. 뭔지 알겠다. 살금살금 보고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끄고 아이고.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. 후레쉬도 껐어. 왜 저래? 왜 저래? 공포 영화 왜 저래? 몰래 해서 언덕을 넘고 나니까 이제 그 소리도 좀 디테일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어쨌든 밤이라 그런지 막 안개 같은 것도 껴있는 느낌 들고 약간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보통 여름이면 그런 게 잘 없거든요. 안개 같은 게. 근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 수련장이랑 조금 떨어진 데서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그 소리가 들리는 근원지를 찾아서 좀 더 갔어요. 그러니까 교회 수련장이 아니었던 거? 컨테이너 말고 다른 데서? 다른 데서 그 근처에서 소리가 났다. 근처에서 가보니까 그러니까 먼 데서 보니까 그 버려진 무덤들 있죠. 그냥 한두 개만 있는 거. 그치. 조금 파여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덤처럼 보이는 데 근처에서 약간 뭔가 연기 같은 거를 불태우고 있으면서 거기서 한 10수명 되는 남녀들이 난교를 하고 있더라고요. 진짜야? 네. 진짜? 서로? 서로. 그래서 한 존나 2명 정도가 막 뭔가 외우고 있어요. 막 웅얼웅얼 대고 있고 한 명은 막 태우고 있고 그래서 막 거기서 냄새가 그러니까 안개 같은 게 나니까 연기가 껴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었던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몰랐죠 난교라는 게. 근데 보고 있으니까 뭔가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자세히 보고 있으면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와 이건 진짜 그래서 대박이다. 욕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놀라가지고 조금 있다가 기분 잡쳤다 그래서 돌아갔죠. 그래서 돌아가서 언덕을 넘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. 걸렸네. 그래서 씨발 뭐야. 그래서 딱 봤더니만 저희 팀장님, 탑차로 가신 팀장님.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딱 도착하자마자 납품이 끝났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씨발 그래서 딱 그 전화를 딱 통화를 받으면서 뒤에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보는 거예요. 와. 그러니까 되게 멀었거든요. 이게 꽤 멀었는데 그 전까지는 몰라갖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상황이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나를 일제히 본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속을 씨발 그런데 어쨌든 전화는 팀장님이 있으니까 얘 팀장님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그렇게 있고 난 그냥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냥 가는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그냥 전화를 받으면서 가는 척하고 약간 이제 서둘렀죠.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.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작업 끝났다 어쩌고 있냐 그래서 지금 잠깐 뭐 산책하고 있어요라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좀 빠른 걸음을 밑에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뭔가 사람들이 뛰어오르는 무서워. 한 소리가. 이거 무섭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슬그머니 저도 이제 약간 무섭고 하니까 조금 뛰기 시작하면서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거진 이제 작업장 있는 데까지 가려는 이제 그 길목으로 들어선 순간 위를 보니까 그 있던 사람들이 그냥 약간 그 전라인 상태로 나체로 막 따라와. 그러니까 다 나체는 아니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몇 명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하니까 근데 그 밤에 눈이 정말 약간 정상이 아닌 것 같은 눈빛이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진짜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 아까 하던 그 평안한 목소리가 팀장님한테 그래 지금 나 밖에 나와 그 교회 수련장 있는데 왔는데 이 새끼들 이상한 놈들이라고 그래서 애들이 존나 미친 것 같은데 지금 나 따라오고 있다고 지금 직업적으로 숨어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하면서 뛰어 들어갔어요. 계속 그 사람들 뛰어. 그래가지고 작업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무서우니까 문 걸어 잠그고 그다음에 혹시 몰라가지고 그 작업장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해가지고 그 입구를 대충 나간 다음에 제가 등으로 이제 거기를 딱 맞고 딱 앉았어요. 그래서 딱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팀장님한테는 가격적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딱 전화를 끊었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한 몇 분 안 있다가 이제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진짜? 고함 지르면서. 고함을? 뭐라고? 아까 뭔지는 그때 들리지도 않죠. 그냥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.
그래서 그때는 막 정말 두근두근 하기 시작하죠. 어. 그래서 막 씨발 이거 정말 좋댔다. 이거 몰매라도 맞는 거 아니야? 이 새끼들 정말 미친놈들 같은데라는 생각 들으면서 막 이제 그런 굉장히 저한테 긴 시간이었어요. 얼마나 지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하다가 이제 슬그머니 이게 이제 잦아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까지 그래도 그 소리가 잦아드는 거지. 이제 그 심장 뛰는 거 계속 뛰고 있잖아요. 계속 뛰고 있다가 이제 워낙 조용해지니까 이제 심장까지 이제 조금 이제 릴렉스하고 평상시처럼 돼가고 있었어요. 그 순간에 갑자기 쾅! 그 밖에 그 산골이니까 그 나무를 할 수 있는 도끼나 이런 게 있는데 그 도끼 날이 그 문으로 갑자기 확. 우와 진짜야?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다자마자 딱 했었는데 그 도끼 날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몸이 딱 굳더라고요. 아 진짜? 그냥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요. 와 아, 진짜 도끼다리 문 사이로 들어왔다고? 네, 그냥 들어왔어요. 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소리가 끼끼 가더니 막 하고 다른 소리. 아까 그 도끼를 빼는 소리. 그렇지. 도끼를 딱 뺀 다음에 이렇게 사람이 그 거의 눈만 보여요. 도끼가 이렇게 그 눈을 한 다음에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. 그때는 정말 막 그 기분은 말로 설명. 남자야 여자야? 모르죠. 그냥 눈만 눈만 보여 있지. 들어왔어요. 근데 도끼 있으면 남자겠지. 뭐 그 아마 남자였겠죠. 그래서 그 상황에서 딱 되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바지에 오줌을 지렸다고요. 아 네가? 네. 형 오줌 싸지 진짜로.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정말 몸도 굽고 야, 나서 한 상태에서 야 그다음에 그거는 경찰에 신고해야지.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. 이거 쾅쾅쾅쾅 되는 소리. 그럴 여유가 없지 마음이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기억은 거기까지예요. 그러고 나서 기억이 없었는데 기절했어요. 아 진짜? 네.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맞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깨 보니까 문을 따고 이제 팀장님이 들어와서 저를 깨운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그때까지도 안 움직이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애가 막 못 움직이고 그냥 눈만 동글동글 대고 있으니까 막 때리고 그러니까 조금 그때부터 막 움직여지고 그러더라고요. 대박이다. 무서워. 그래서 약간 움직여져가지고 제가 좀 그때도 정신이 약간 멀쩡하지 않아가지고 약간 정신이 들면서 상황도 설명해주고 그다음 밖에 나가 보니까 그 작업장에 있는 그 원래 있었던 그 현관이랑 그 작업 시설장 안에 있는 현관이랑 이게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막 난장판을 해놓은 거예요. 아 진짜. 사실이 진짜네. 사실이네. 꿈이 아니네. 그래서 막 칼질도 돼 있고 도끼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막 밖에 있는 게 다 난장판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. 진짜. 그래가지고 설명해주니까 팀장님이 이 미친 새끼도 돌았다고 그러면서 이 새끼들 가서 우리가 해야겠다. 그래서 그 마을 이장님이랑 다 불러가지고 우리도 막 그 도끼 비슷한 거 몇 개 들고 나서 그 수련장을 찾아갔죠. 찾아가니까 그 새벽에 다 그냥 사람이 싹 사라진 그런 느낌 있죠. 지문 돼 있는데 그런 느낌이고 제가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그 무덤 있는 데까지 가니까 거기에 그 어제 그 태우던 그런 것들이 다 있었었는데 그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이 하고 보니까 이게 환각제랑 마약이랑 이약이랑 섞인 약간 그런 것들을 태우고 있었다고. 대마 같은 그런 것 같다고. 양귀비. 네, 그래서 이장님은 그거를 신고하러 가시고 저는 이제 그 일 겪고 나서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다. 나는 그 미안한데 여기까지만 월급 딱 받고 나 그냥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그냥 팀장님도 내가 상태가 마탱이가 가버리니까 그냥 그만해라 해가지고 가셨고 나중에 제가 그 농장 일을 계속 하면서 저도 궁금하게 가끔 그쪽 물어봤거든요. 근데 결국 그렇게 포터블하게 만드는 도계장 프로젝트도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고 어쨌든 그것도 다 없어졌고 그래서 되게 다 사라진 그런 하나 일화가 있어가지고 완전 무섭다. 대박이다. 야, 이거 영화인데? 진짜 그래서 영화네. 사람 눈을 제가 잘 못 봐요. 그때 공포증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. 아직도? 보잖아 너 지금 보잖아. 그러니까 이게 밤에 있을 때는 이렇게 되게 무섭더라고요. 뭐야 씨. 멍청하게 생겨가지고. 근데 되게 무섭다. 와 대박. 존나 무서워. 야 근데 너 이거는 완전 이건 경찰 신고네. 나는 그 무서운 부류 중에 이런 게 제일 무서운 거야. 그래 사람 얘기가 제일 무서워. 종교로 미친 사람도 있지. 근데 그게 눈이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일을 겪다 보니까 정말 그게 몇 년도니? 지금부터 한 4년? 네, 4년 전쯤? 그때 얼마 안 됐네. 얼마 안 핸드폰 됐어요.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. 핸드폰 소리 엄청 크지. 그러니까 그 밤에 되니까 그거 막 찍는 줄 알고 이랬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어요. 안 찍어도 안 찍어도 자기들 본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러니까 쫓아가서 잡아야지. 와, 그래서 그때는 진짜 정말 무시무시했어요. 채위는 어떤 걸로 하고 있었어?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. 너 자위는? 했지. 대박이다. 몇 명 정도 있었어? 사람이 10명 정도 있었대잖아. 귀신을 보는 것보다 사람을 보는 게 더 무섭다. 그러니까 여기 공개공이 그렇게 써놨잖아. 미친 사람 보는 게 제일 무서워.